네, 지난 1월 20일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달 반 만에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도 발표했습니다. 김호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누적 확진자 지금 10,000명 넘었습니다. 네, 어제 86명이 늘어서서 네. 106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0,000명을 넘어섰고요. 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사례 어제 같은 경우는 경기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경기에 이제 의정부 성모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그렇죠. 23명이 집단 감염이 추가 확인이 되면서 네. 가장 많이 늘었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 18명이 늘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은 주로 이제 외래 유입 환자, 해외에서 들어온 해외 유입 환자들. 확진자들이 좀 네. 늘어난 편이고요. 대구가 9명 늘었습니다. 근데 대구는 45일 만에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친 이게 겁니다. 처음입니까? 네, 사실 45일 만이라고 하니까 꽤 오랫동안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셈인데 네. 그래도 조금 좀 잠잠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격리가 해제돼서 치료된 분들도 6,000명이 넘어서서 이건 반가운 소식이고 안타깝게도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제 5명이 늘어서 지금까지 17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왔습니다. 네. 대구에서 의사분이 숨졌습니다. 네, 국내에서 의료진 사망자로는 처음으로 이제 50대 의사분이시고요. 네. 경북 경산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을 하셨고 2월 달에 외래 진료를 하다가 확진자를 접촉한 걸로 그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 지역에서 뭐 선별진료소라든가 코로나19가 직접 대응하는 의료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의료진 사망으로는 처음으로 기록이 됐고요. 뭐 많이 호흡기가 안 좋아서 에크로 치료라고 하죠. 인공호흡기 치료까지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원래 기저질환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어쨌든 의료진의 첫 번째 사망 소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분이 감염됐을 당시에 대구에서 아직 유행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환자가 나왔을 당시에 네. 그 증상을 보여서 바로 19일 날, 2월 19일 날 진단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이제 투병을 하셨고 고생을 하셨는데 네. 회복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1차 의료기관에서 네. 의사 선생님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크게 이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환자들을 봤던 것 같아요. 이제 환자가 없었으니까요, 그 지역에.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굉장히 열심히 이제 환자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들도 보호구 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 새로운 감염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진들 가장 일선에서 이제 환자들을 만나게 그렇죠. 되는 분들이기 예. 때문에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방역을 잘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주말에는 잠깐 뭐 꽃샘추위가 찾아온다고 하지만 뭐 지금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꽃도 피고요. 야외 활동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말까지 4월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더 늘릴지 아닐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부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만 해도 이제 수학적 모델링에 의하면 한 4월 10일쯤 되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감염 수준이 좀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입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게 변수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큰 병원에 병원 감염이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한동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억눌려 왔던 그 발생 수준이 다시 또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갑 교수님도 예, 예.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이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100명 수준에서 머물러 있냐라고 했더니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시기였는데 지금 유지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보건당국에서도 지금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시점,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해도 되는 생활 방역으로 돌릴 수 있는 시점 언제쯤이라고 사실 볼수 저희는 어젯밤에도 회의하면서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조차도 네. 사실 지금 적절하지 않다. 아. 우리가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주였고요. 지금보다 조금 더 그렇습니다. 줘야 한다. 예, 그렇지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심각해서 경계 단계로 돌아가면 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지 네.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주말 되면 걱정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곳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인데 서울시가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행정명령도 내렸는데 계속 안 지키고 있어요. 이제 고발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발 조치가 오늘 들어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걱정되는 곳 중에 몇 군데 이제 교회고,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설령 이제 예배를 모여서 하더라도 네. 서울시 방역 지침 같은 걸 잘 준수를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유일하게 거의 2,000명 넘는 신도들이 이걸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미 서울시에서는 목사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집회 자체를 주도한 분들에 대한 고발 조치, 그리고 뭐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지난주 일요일에 이제 체증을 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명단도 확보를 해서 비교 대상을 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고, 참석자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집회니까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참석자 자체가 지금 처벌 대상이 되고 이 오는 일요일에도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긴급 재난지원금이요. 지난 월요일에 정부가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주겠다라고는 얘기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하겠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70%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정해지지 않아서 계속 뭐 말도 많고요. 또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가 됐네요.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국민 절반 중간 부분을 잡고서 그 중간보다 150%니까 한 70%로 잡은 건데,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 그거 선별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일단 정부가 찾은 기준은 결국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이 건강보험료 기준을 했을 때 4인 가족이라면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24만 7천 원이 기준이 되고요. 이게 지난달 3월 달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높습니다. 25만 4,900원 가량인데, 네. 뭐 이거에서 이제 3인임 때는 거기서 한 20만 원 정도로 떨어지고 2인, 1인 이렇게 숫자가 떨어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금 자체는 4인 기준일 때 100만 원이고 역시 숫자는 좀 줄어들게 되고, 네. 주의하셔야 될 점은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네. 주소지가 같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또 주소지 다른 사람도 그렇죠. 네, 이게 맞습니다. 내가 내 보험에서 이분은 부담하겠다고 올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한 가구로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와중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 근로소득이나 뭐 손에 쥐고 있는 현금, 예금 같은 거는 별로 없지만 아파트 한 두세 채씩 갖고 계시다거나 뭐 이런 고액 자산가들 이분들도 받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럼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부분에 대한 일차적인 구상은 이제 그 부동산이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자산에서 가장 큰 가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를 기준으로 찾겠다라는 거고요. 아마 거기에 추가적으로는 뭐 카드 같은 것들을 고액으로 사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확실하게 정해진 건 조금 더 검토한 뒤에 곧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아까 해외 유입 사례가 변수가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세균 총리가 오늘 당분간은 해외 유입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겠지만 상당 부분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입 입국자 자체가 좀 숫자가 줄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방법, 이제 문제는 네. 이제 단기 방문자에 대해서 얼만큼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단기 체류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더 촘촘히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승무원들은 네.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항을 통과해가지고 뭐 자가격리되는 분들, 뭐 시설에 들어가 계시기도 하고 해외에서 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집이 없는 경우는 호텔에 계시기도 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자가격리자들 중에서 흡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꽤 생기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게 좀 참기가 문제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모양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에 오신 분들이 첫 번째 전세기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평창에 있는 한 호텔을 지금 정부가 통째로 빌려서 그곳에 이제 머물도록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세기로 들어온 이탈리아 교민인 예,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분 중에 한 분이 방에서 사실 자가격리 나오면 안 되는데 이 호텔 지하에 편의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사시려고 비상계단으로 지하로 내려서 담배를 샀는데 편의점 종업원이 보니까 지금 호텔 일반 고객은 안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분이 어디서 오셨나 싶어서
이제 당국에 얘기를 했고 결국 그 직원도 격리가 됐고요. 편의점은 폐쇄한 그런 상황이었고 다른 경우에도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다 스마트폰에 자가격리 대상은 깔도록 해서 그렇죠. 다 좀 약간 능동적 감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담배 사러 편의점에 가거나 뭐 이 기름을 주유를 하러 나간다든가 이런 일을 하시다가 결국 이제 감염법 예방으로 고발까지 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참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요. 지금 이제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다 자가격리를 하기로 지금 의무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고요. 네. 승무원입니다. 예.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왜 자가격리 안 하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승무원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미 이전에도 승무원 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승무원에게 네. 이제 검사를 일단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검사를 예, 한다. 들어올 때는 항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2주 동안 자가격리 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예, 일단 그렇습니다. 검사를 해서 음성인 건 확인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요. 의정부 성모병원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확진자가 여기서 걸렸는데 예. 여러 군데로 지금 지역 사회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철원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 호텔 사우나에서 지금 확진자가 그 전파된 케이스가 생겼어요.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60대 여성이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감염이 됐고 네. 그분이 확진이 판정이 되는데 간병인이 예, 드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본인 주거지가 그 지역인 것으로 보입니다. 철원 지역에 있는 네. 대중목욕탕을 이용을 했고 거기서 이제 접촉을 하게 된 고등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또 70대 여성, 50대 여성 같은 경우도 3명이 확진 판정을 세 받은 명이네요. 거거든요. 네. 철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거고 이 모두가 3명이 다 같은 목욕탕을 이용했기 때문에 네. 그 감염 경로가 거의 확실시 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목욕탕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강하게 추정할 수 있고 경남 진주에서도 뭐 스파라고 그러나요? 온천 두 곳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감염 지역이 되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목욕탕 안에서 마스크 쓰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밀접 접촉을 하거나 탈의실에서 만난다거나 하면 감염 위험이 높고요. 실제로 또 목욕탕 탕 안이 대부분 실내면 자연 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닫고 폐쇄하고 있고 수증기가 차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확진자가 기침을 해서 비말이 있다고 한다면 에어로졸처럼 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목욕탕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습기가 높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증기가 있으면 보통은 이제 바이러스가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오히려 바이러스한테는 안 좋은 환경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때는 자연 환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 창문이 열려져 있지 않고 네. 완전히 폐쇄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 보면 거기가 뿌옇게 수증기가 차서 떠 있는 공기가 거죠. 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환경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일 것이다. 네. 여기가 그러면 앞으로도 목욕탕 같은 경우에서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데요. 주의를 그렇습니다. 하셔야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탈의실에서 굉장히 네. 밀접 접촉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또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원래 다음 주에 오픈을 다시 하기로 했는데. 예, 지금 그럴 가능성이 좀 생겼습니다. 이제 한 30명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한두 명 는 거죠. 예, 그렇죠. 어제까지 2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2명이 일단 증가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뭐 입원자라든가 보호자 직원들 전수 검사를 한 2,500여 명을 했는데 다행히 더 이상 추가로 확진이 발생하진 않았는데 네. 다만 문제는 이제 그 감염 기간이 꽤 길지 않습니까? 전파가 가능한 기간이. 네. 그때 이제 퇴원을 한 환자들도 있고 또 거쳐갔던 또 임시로 다녔던 직원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지역 사회까지 퍼지지 않았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 지금 의정부 계속해서 병원 지역 사회 감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정부 병원 자체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검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상황 잠시 볼 텐데 먼저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됐었고요. 일본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좀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가 모든 가구에 마스크를 나눠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대략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뭐 갖가지 패러디물도 나오던데 이게 1인당 2장씩도 아니고요. 예. 가구당 2장씩 준다고 했고 예.
이게 무슨 방역 마스크도 아니고 면 마스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공적 마스크 일주일에 2장 한 사람당 준다 그랬을 때 그것도 사실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그나마 우리는 정말 배부른 얘기였구나 싶은 게 일본 내에서 정말 글자 그대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면 마스크를 가구당 주면 당장 떠오르는 게 그럼 한 집에 2명만 사느냐, 네. 3명, 4명 사는 집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정말로 아예 뭐 집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방역 마스크라고 하는 건 면 마스크이기 때문에 방역 기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말이 튀는 정도를 막는 정도까지는 되는데 이게 전혀 어떻게 보면 대책이라고 볼 수 없는 대책이 나온 것이고 그나마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동안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너무 걱정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마스크 권장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정부라면 최소한 마스크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준비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라는 증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일본 내부의 네티즌분들이 정말 다양한 패러디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 마스크를 아베노믹스를 따서 아베노 마스크라고 일본 국민들이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아유. 이게 사실은 이제 아베 총리가 이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처럼 획기적인 어떤 안을 내놓을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정작 나온 게 지금 마스크 2장, 면 마스크 2장이라서 사람들이 더 실망이 큰 것 같은데 이렇게 어설픈 대책을 내놓은 것 자체도 보면은요. 일본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다, 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마스크를 일회용 마스크를 구하려고 했었겠죠. 그렇지만 전 세계가 지금 마스크 수출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이상 구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면 마스크라도 가정 내에서 만들어 쓸 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권고를 하고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그룹부터 먼저 제공을 해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가보겠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늘 정례 브리핑 감염증 시작합니다. 일부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일 기준으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000명이 넘어서 10,062명입니다. 이 중 해외에서 유입돼서 발병한 확진자는 647명이고 이 중 외국인은 52명입니다. 총 확진자 중에 6,021명, 전체 확진자의 59.8%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확진자는 신규로 86명이 발생하였고 격리 해제는 19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격리 중인 확진자는 3,86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38.4%입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5분이 추가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하신 그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도별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규로 발생한 86명 중에서 서울 지역은 신규 확진자가 18명이었습니다. 18명은 주로 해외 유입 관련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만민중앙선교교회하고 관련된 유행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 지역은 9명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제2미주병원 관련된 신규 환자와 다른 병원 노출로 인한 추적 검사로 환자가 확인되고 있고 일부 해외 유입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이 제일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23명이고 의정부 성모병원과 관련된 집단 발병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와 관련된 추가 확진 환자에 대한 보고가 많았습니다. 강원 지역도 마찬가지로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된 유행 조사와 관련된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이 5명 보고가 되었고 경산시의 서요양병원 관련돼서 추가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추가로 확인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어제는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22명이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 성모병원과 관련해서 전일 대비 확진자가 5명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27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으로 관련된 사례에 대한 보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27명은 환자 10명, 직원 10명, 환자 가족 및 방문객이 7명이었습니다.
입원 중인 환자는 현재 그 동일 집단 격리를 하고 있고 접촉자는 자가 격리하였으며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 소재의 2개 의료기관에서 전일 대비 6명이 추가로 확진되었고 서구 소재 의료기관인 한신병원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경북 경산시 소재의 의료기관인 서요양병원과 관련해서 전일 대비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65명의 확진자가 확인된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이 확산되고 있고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로 해외 유입으로 확인된 환자는 총 38명이었습니다. 유입 국가로 보면은 중국 외에 아시아 국가가 3명이었고 그 3명은 2명은 필리핀, 1명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유럽의 20명, 그리고 미주가 15명이었습니다. 확인은 입국 당시에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환자가 22명,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확진자가 16명이었습니다. 국적으로는 2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해외 유입된 환자의 총 누계는 647명이고 이 중에 외국인은 52명으로 8%, 내국인은 595명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입국자는 발열 체크 및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게 됩니다. 유증상자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공항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입국 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하고 유럽 입국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해외 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에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자차나 아니면 해외 입국자 전용 공항 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용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자가격리 기간 중에 가족 간의 전파가 보고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 물품들을 별도로 사용하고 또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족 또는 동거인도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또 집안은 자주 환기시키고 또 손길이 많이 닿는 곳과 화장실 등은 수시로 소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심 증상이 생기면은 바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4월 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종교 행사하고 관련된 집단 발생이 보고가 되고 있어 주말에 종교 행사와 관련한 각별한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서울 구로구 소재 만민중앙성결교회의 경우에는 3월 6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대규모의 노출은 방지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 예배 진행과 관련하여 400여 명의 접촉자가 발생하여 총 접촉자 중에 10%인 4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또한 확진자와 관련돼서 직장 등 6개소에 140명의 접촉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그중에 4명이 확진된 상태로 총 4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부여군 소재의 규암 성결교회의 경우에는 교인 350명을 대상으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또한 2차 감염으로 인한 직장 관련된 접촉자가 32명이 발생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많은 그런 종교 행사 등의 그런 실내 모임들은 굉장히 높은 그런 전파력과 발병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말을 맞이하여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시면서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활동과 외출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일본 얘기했는데 미국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확진자 수 가장 많고요. 압도적입니다. 지금 사망자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지금 100만 명 넘었죠, 오늘. 100만 명을 넘었고요. 미국 정말 압도적인 게 지금 존스 호킨스 대학의 질병 바이러스 센터에 따르면 따로 집계를 집계를 하는데 미국 내에서도 CDC보다도 오히려 존스 호킨스 통계를 더 믿고 있는데 네. 하루 사이에 23만 6천 명을 됐습니다. 하루에 3만 명이 넘게 더 확진이 된 거고요. 네. 사실 10만 명에서 20만 명 넘어서는데도 일주일이 채 안 걸리는데 하루에 3만 명이 넘게 나오는 바람에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전면적인 사실 국가 전체가 이제 얼어붙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자택 대피령 자택 이게 확대되고 대피 있어요. 명령을 내릴 것이다. 지금 이미 내렸거나 내릴 것이다라고 CNN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네. 미국 내 인구의 96%가 해당이 된다. 이건 뭐 96%면 뭐 그냥 거의 전원이네요. 나라 전체가 그냥 얼어붙었다. 왜냐하면 이 자택 대피 명령이라는 게 네. 생필품 같은 걸 사러 나오는 기간 외에는 집에서 나오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마트나 식료품점 같은 그렇습니다. 데만 갈 수 있다. 그럴 때 의약품, 식료품 이것만 가능하다는 거고 네.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는 지금 뭐 학교를 언제 할 것이냐 온라인을 개학을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네. 아예 지금 다학기로 밀어버린 곳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